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통계 2회. 자, 5주차 1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주차까지는 그죠? 확률에 대한 이제 대충적인 설명을 조금 했죠. 그래서 우리 책은 이제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 교양이다 보니까 그죠? 2시간짜리로 해서 그죠? 확률과 통계를 또 다 다룰 수가 없는 또 시간적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으로서 우리 통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확률은 그죠? 조금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설명만 좀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죠? 통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제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이런 걸 통해서 통계 쪽으로 조금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확률 변수와 그죠? 확률 변수가 도대체 뭐고 확률 분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그죠? 자료가 이산형인지 또는 연속형인지에 따라서 그죠?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에 이렇게 이제 또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정의를 조금 하면 그렇습니다. 자, 확률 변수는 확률 실험 표본 공간의 각 결과에 숫자를 배정하는 규칙이나 함수를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도 일종의 함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값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확률을 대응시켜 도표나 그래프로 표시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는 모든 그 가능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전체를 그죠 표시해놓은 어떤 뭡니까 자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그죠 어떤 우리가 실험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 공간을 그죠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제 표본 공간에서 이제 어떤 실수집합으로 그죠 실수집합으로 자 함수 관계를 이렇게 하나 대입할 텐데 이걸 그죠 뭐 x라고 합니다. 자, x라는 것은 확률 변수 x라는 것은 확률 실험의 결과를 표본 공간에서 숫자로 배정하는 겁니다. 숫자로 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라든지 또는 그죠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주사위 합이 비교 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뭔가 이렇게 변수라는 것은 뭡니까 확률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뭡니까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숫자로 대체하는 것이 그죠 확률 변수입니다. 우리 수학에서 그죠 변수 x, y 이런 것처럼 변하는 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확률도 변수가 확률이 이제 변하는 것들에 대해 어떤 수로 표시하는 걸 갖다 그죠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실수 값을 그죠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앞에 배웠죠. 확률은 항상 특징이 0하고 1 사이에 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표시하는 이제 확률 분포를 이제 P입니다. P가 이제 확률 변수가 뭐 그죠 1일 때도 있겠고 2일 때도 있겠고 뭐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가 정확하게 뭐일 때에 확률값입니다. 그죠? 확률이 6분의 1이다. 그럼 6분의 1이죠. 이것들 갖다 그죠? 모든 값에 대해서 어떻게 그죠? 확률을 구해놓은 어떤 표 이걸 갖다 그죠? 확률 분포란다. 그래서 확률 변수 값에 확률을 배정하는 것을 그죠? 확률 분포란다.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을 뭡니까? 요렇게 그죠? 실수 집합을 통해서 요렇게 되는 확률 표본 공간을 요런 어떤 구간으로 표시되는 요것을 갖다 우리가 그죠? 확률이라 그러죠. 이걸 이제 확률이라 그러고 요거를 뭡니까? 함수로 이제 표시하면 되겠죠. 함수로 표현한다. 그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을 실수를 표시하고 이 실수집에 대응되는 확률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분배하는 요걸 갖다 그죠? 확률 분포라 그럽니다. 그래서 x가 하나 주어지고 x로부터 뭡니까? 어떤 확률로 구할 때 요것이 연속적으로 그죠? 합성된 것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요리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 한 개를 3번 던질 때 자, 표본 공간에서는 자, 동전을 3번 던지면 그죠?
앞면은 h라 그러고 t를 뒷면이라 합시다. 그러면 모든 경우는 그죠? 2의 3승에서 8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HHH, HHT, HTH, THH, HTT, THT, TTH, TTT에서 그죠? 2의 3에서 그죠? 8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표본 공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확률 변수를 뭐라 하냐니까 앞면의 수로 정의합니다. 확률 변수를 그죠? 앞면의 수로 정의합니다. 그럼 x는 이제 뭐가 됩니까?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개도 안 나올 수도 있겠죠. 한 개만 나올 수도 있겠죠. 두 개만 나올 수도 있겠죠. 세 개만 나올 수도 있겠죠. 요걸 갖다 그죠?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는 뭐가 됩니까? 자, x가 한 개도 안 나올 경우입니다. 변수가 한 개도 안 나올 경우 그죠? 8개 중에 한 개니까 8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앞면이 한 개만 나올 경우는 자, 몇 개입니까? 3개가 되죠. 앞면이 한 개니까 h가 한 개죠. h 한 개짜리. h 한 개짜리 하나, 둘, 셋에서 3개가 되죠. 8분의 3이죠. 그 다음 x가 2개, h가 2개 나올 확률도 전체 8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앞면이 3개 나올 경우는 8개 중에서 1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를 뭡니까? 이 표본 공간으로부터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이걸 갖다 확률 변수라 그러고 확률 분포는 이 값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확률을 대입했죠. 확률을 나타냈죠. 이것은 이제 확률 분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도표나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능한 사건이죠. 여기 뭐가 됩니까? S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X가 뭐가 됩니까? 앞면 H의 개수를 뭡니까? 개수를 확률 변수라는 거죠. 그러면 H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한 개도 없겠죠. 이런 경우는 자, H가 한 개짜리죠. 2개짜리, 3개짜리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률을 뭐가 됩니까? 여기에 대한 확률을 이제 그죠? P가 되겠죠. Px가 되겠죠. X는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전체 합은 항상 확률이니까 그죠? 1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어떤 사건으로부터 확률 변수가 있고, 이 확률 변수를 다시 확률로 대응되어주는 이러한 여기에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랬습니까? 확률이라고 그랬고, 요거를 뭡니까? 확률 변수라 했고, 요거를 뭡니까? 확률 분포를 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걸 이제 표로도 표시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앞면의 수가 0개인 경우는 자, 요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자, 앞면이 1때는 8분의 3이 되고, 자, 이것도 8분의 3이죠. 여기 8분의 1이었죠. 여기 8분의 3이고, 8분의 3이고, 여기 8분의 1, 이렇게, 그죠? 자, 어떻습니까? 도표를 표시하니까 어떤, 그죠? 확률 변수에 대응돼서 그 확률의 어떤, 분포, 모양이, 그죠?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제 4.7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전 2개를 던집니다. 동전 2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합니다. 물론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거를 확률 변수로 합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 되는 거죠. 자,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표본 공간, 요 S는 뭐가 됩니까? 자, 그죠? H, 그죠? 맞죠? 동전이면 가능성이 밖에 없다면 그러면 개수는 뭐가 됩니까? 동전 2개니까 2의 제곱에서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앞뒤, 앞뒤 또 뭐가 됩니까? D, 앞, D, D 이 경우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로 했으니까 여기서 요래가는 확률 변수 x를 치면 그죠? 자, 앞이면은 뭐가 됩니까? 2개가 나왔죠. 그러면 요 앞뒤하고 뒤앞인 경우는 1이 나왔죠. 그다음 요거는 연계가 나왔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대응되는 확률은 이제 P에, 이건 뭐가 됩니까? P에
x죠. 자, 0인 경우는 자, 몇 개 중에 4개 중에서 1개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되겠죠. 4개 중에 1개입니다. 그 다음에 1이 나오는 경우는 4개 중에 2개니까 4분의 1가 되고, 이거 나오는 경우는 4개 중에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죠? 주사위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차를 확률 변수를 합시다. 자, 이번에는, 그죠? 두 눈의 차입니다, 이거. 나오는 두 눈의 차를 확률 변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위에 대해서, 그죠? 확률 변수라는 것은 여러 개 할 수 있죠. 실험을, 그죠? 여러분들이 두 눈의 차로 해도 되고, 두 눈의 합의로 해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눈이 4가 나오는 것, 또는 첫 번째 눈이 5가 나오는 것 됐어, 그죠? 이 확률 변수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가 실험에서 어떤 정하는 규칙을 확률 변수라고, 이것의 표본 공간을 한번 구해보면은, 자, 주사위는 두 개니까, 두 개의 주사위니까, 그죠? 6 곱하기 6에서 총 뭡니까? 36가지 종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가 1에서 6까지, 두 번째 주사위 1에서 6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던지면, 그죠? 1, 2를 넣을 수가 있겠죠. 1, 2, 1, 3, 1, 4, 1, 5, 1, 6 나오겠고, 그 다음에 1, 2, 2, 3, 2, 4, 2, 5 이렇게 해서 쭉 가서, 그죠? 6, 1, 6, 2, 6, 3, 6, 4, 6, 5, 6, 6에서, 그죠? 요것이 바로 뭡니까? S가 되겠죠. 여기 이제, 여기 즉 말하면 표본 공간입니다. 표본 공간이다. 자, 그러면 X가 뭡니까? X가 두 눈의 차라 그랬잖아요. 그죠? 두 눈의 차니까, 일단은 뭐 순서는 일단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 2하고 2하고,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차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뭐가 됩니까? 0이 넣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 2, 2, 3, 3, 4, 4, 5, 5, 6은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1도 마찬가지, 순서밖에 1도, 요것도 마찬가지죠. 1도 마찬가지고, 3에도 마찬가지고, 4, 3, 5, 4, 요거도 마찬가지 1이죠. 그 다음에 1, 3이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2가 되겠고, 그럼 1, 3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3일도 마찬가지죠. 4일도 마찬가지고, 그죠? 5, 3도 마찬가지고, 6, 4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 3, 2, 4, 3, 5, 4, 6이죠. 그 다음에 1, 4에서 3, 이제 3이 나오겠죠. 3 나오는 거는 1, 4, 2, 5, 3, 6, 4, 1, 5, 2, 6,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가 되는 게 1호죠. 그럼 4가 되는 게 1호. 그 다음에 4가 되는 게 602는 4가 되죠. 그 다음에 501 4가 되고 602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16에서 5가 되겠죠. 다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눈의 차가 딱 되면은 나오는 경우 수가 0, 1, 2, 3, 4, 5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걸 보면 이제 요걸 갖다 뭡니까? 이제 또 그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는 이제 자, 여기 x가 되죠. 자, x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가 0인 경우는 뭐가 됩니까? 자, 1, 1, 2, 3, 3, 4, 4, 5, 6, 6에서 6개가 되겠죠. 6개. 그럼 x가 1인 경우는 1, 2, 2, 3, 3, 4, 4, 5, 5, 6, 6, 5, 5, 4, 4, 3, 3, 2, 1이죠. 자, 2, 3하고 3, 2는 다르죠. 맞죠? 순서가 뭡니까? 정해진 거니까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2, 3, 3, 2는 던졌을 때 뭡니까? 2, 3, 3, 2도 따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10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인 경우는 1, 3, 2, 4, 3, 5, 4, 6, 6, 5, 5, 3, 4, 2, 3, 1에서 8개. 그 다음에 3인 경우는 1, 4, 2, 5, 3, 6, 6, 3, 5, 2, 4, 1에서 6개. 4인 경우는 1, 5, 2, 6, 6, 2, 5, 1에서 4개. 그 다음에 5인 경우는 1, 6, 6, 1에서 그러니까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이렇게 구해보면은
자, x가 0일 경우는 36분의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인 경우는 36분의 10이 되고 2인 경우는 36분의 8이 되고 3인 경우는 36분의 6이 되고 4인 경우는 36분의 4가 되고 5인 경우는 36분의 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확률 분포고 앞에는 확률 변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확률 변수하고 이제 연속확률, 확률 변수가 이산확률 변수하고 연속확률 변수일 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이 이산확률 변수하고 연속확률 변수로 구분되며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개수가 유한인 경우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그러고, 이산이라는 건 뭡니까? 자료가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값의 개수가 무한인 경우를 연속확률 변수라 한다. 거기에 대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는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나온에 넣는 수. 그럼 뭡니까? 1, 2, 3, 4, 5에서 이렇게 유한계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는 뭡니까? 더 이상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산확률 변수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한 종업원의 종업원의 수, 그러면은 0명, 1명, 2명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산입니다.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에 나오는 수는 0개, 한 개에 두 개 넣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X가 나올 수 있는 변수니까 이걸 이산 확률 변수라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연속 확률이라는 것은 자, 휴대폰 건전지의 사용 가능 시간. 그럼 휴대폰 건전지 사용 가능 시간은 뭡니까? 뭐 0에서부터 그죠? 뭐 18시간에서 이렇게 연속적인 자료 나오겠죠. 그죠? 뭐 1시간하고 2시간 사이에 또 끊어지는 게 아니됩니까? 뭐 2시간하고 3시간 사이입니까? 요 사이에 또 자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자료가 치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의 몸무게도 뭡니까? 뭐 35에서 뭐 120 있을 때 물론 뭡니까? 학생들의 몸무게가 뭐 100명 조사하면은 뭐 유한계로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은 그거는 뭡니까? 유한계 일지 아닐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경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맞다니까 요 주사위를 던진다는 것은 딱 유한계가 정해진다 아닙니까? 근데 학생들의 몸무게도 분명히 뭡니까? 소수점까지 넣으면은 뭐가 됩니까? 소수점까지 넣으면은 유한계가 될 확률도 있죠. 있는데 뭡니까? 그 값들이 뭐 소수점 뭐 45.6 또 67, 66에서 그죠? 그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연속인 확률 변수로 봅니다. 그래서 35에서 120까지 이제 자료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달 생활비도 마찬가지죠. 한 달 생활비도 3만에서 뭐 25만이다. 그래 치면은 그죠? 한 달 생활비도 뭡니까? 뭐 100명, 200명을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뭐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렇게 뭐 유한계로 줄일 수 있죠. 근데 그 유한계가 뭡니까? 뭔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연속형 자료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한 종업원 수라면 뭐 0명이거나 경우수가 공공한 종업수는 그죠? 0명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동전도 나온다면 근데 뭐 한 달에 생활비라는 것은 뭡니까? 뭐 3만 원에서 시작하는데 3만 1,000원도 있을 거고 3만 뭐 100원도 있을 거고 그죠? 또 3만 뭐 이게 그러니까 그 예측할 정도로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한 달 생활비라든지 몸무게라든지 뭐 휴대폰 건전지 시간 이런 것들은 다 연속 확률 변수로 본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의미하며 아까 그래프로 그렸죠. 이산 확률 분포의 그래프 모양이 히스토그램의 높이를 확률을 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뭐 1일 때에 얼마 아까 8분의 1, 8분의 3 했죠. 이 높이가 바로 높이가 확률이 되고 이 x축이 뭐가 됩니까? 확률 변수가 되죠.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들이 뭐냐니까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그죠? 이산 자료가 이산일 때 이산 저건 뭡니까? 확률 변수가 x가 여기 뭐라고 그죠? 이산일 때 나타나는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는 이제 어떤 변수가 있고 높이가 바로
확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는 한번 볼까요?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죠. 이거는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분포며 연속 확률 분포의 곡선 그래프 모양을 확률 밀도 함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나옵니다.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 하고 표시하고, 확률 밀도 함수 fx는 연속 확률 분포의 그래프 모양을 나타내는 함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는 확률 변수 x가 있고 그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그죠? 분포가 있을 때 연속 확률 분포의 곡선 그래프 모양을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이제 앞에는 그냥 확률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률은 뭐가 됩니까? 높이로 표시했지만은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 그 연속 확률 변수로부터 그래프 모양이 나오는데 그 그래프 모양을 확률 밀도 함수라 그러고,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분포의 그래프 모양을 나타내는 함수식이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함수가 있으면 그래프 모양이 있죠. 그죠? 그것처럼 그죠? 함수식으로 표시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연속 확률 변수는 구간을 가지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는 뭐가 됩니까? 아까 전에 뭐 0에서 이렇게, 그죠? 구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구간을 가지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 이 그래프 모양이죠. 함수의 그래프에서 한 점에 대한 높이는 확률을 의미하지 않고, 즉 확률 밀도 함수의 하나의 값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조인다면, 그죠? 그럼 밑에가 뭐가 됩니까? x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뭐 0에서 18까지다. 요까지 뭐가 됩니까? 13을 해버리면 요 값의 높이라는 겁니까? f 값에다가 13을 대한 값이 확률하고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확률 밀도함수 fx 합시다. 그죠? fx면 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요 13에 대한 값입니까? 요 값에 대한 요 높이는 확률이 아닙니다. 이건 확률이 아니고 그냥 뭡니까? 값 fx를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확률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산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속 확률에 대한 분포는 반드시 뭡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 주어질 때 거기에 대한 나중에 표시하겠지만은 면적이 뭡니까? 확률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산일 때는 높이가 면적이고, 연속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의 뭡니까? 어떤 구간 사이에 면적이 있죠. 인테그랄 해가 적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이 바로 확률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이게 바로 연속 확률 분포하고 이산 확률 분포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은, 자, 확률 옵니다. 확률 밀도 함수, 자, 여기 fx죠. 자, 주어집니다. fx 곡선 밑에 면적으로 계산되며, 즉 연속형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계산할 경우 연속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에 속할 확률을 구간 사이의 면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됐습니다. 자, 선의 면적은 제로다. 그죠? 요 선의 면적은 제로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요거의 면적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된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때 확률 면적은 제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P에 A에서 A잖아. 그죠? 요 P는 A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자, 이게 이제 밀도함수가 주어지는 거죠. 자, dx가 됩니다. 그러면 A에서 A는 선은 면적이 없으니까 그 값이 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선은 뭡니까? 선의 면적은 0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인데 여기 연속 확률 변수죠. 연속 확률 변수는 뭡니까? 구간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요 그래프가 뭡니까? 요 그래프가 fx가 그죠? 확률 밀도 뭐 영어로 PDF라고 합니다. PDF 맞죠? 여기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PDF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으면은 요 면적이 있죠, 이 면적. 요 면적이 바로 뭐가 됩니까? 자, 확률 x가 a에서 b까지 면적은 a에서 b까지의 확률 밀도 함수를 뭡니까? x에 대해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거죠. 적분해 주면 이건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죠? f의 x 해가지고 적분해가 그죠? a에서 b 하면은 f의 뭐가 됩니까? 자, b-f의 a 이렇게 계산하고 이것이 바로 그죠? 확률이죠. 확률입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은 뭡니까? 구간이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구간으로 주어지니까 그 구간 사이에 확률 밀도 함수를 뭡니까? 적분의 값이 바로 확률이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적분은 이제 적분 계산은 뭐가 됩니까? 적분 계산은 이제 엑셀이 합니다. 엑셀하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은 개념만 익히면 되겠습니다. 그죠? 개념만 익히시고 자, 적분이 되더라는 개념을 익히시고 적분 계산은 뭐가 됩니까? 이제 엑셀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혀 뭐 수학을 몰라도 되고 그죠? 그냥 인테그랄에 이 적분이라는 기호라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적분식으로 표시만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은 계산은 뭐가 됩니까? 엑셀을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산확률 분포하고 연소확률 분포의 이제 차이점을 특징과 차이점을 한번 잠시 보고 1차 지속을 마치고 또 2차 시에 가서 또 설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분포에서 그죠? 확률 변수 x는 a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에서 뭐가 됩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산이니까 x가 a점에서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0이 나오면 여기입니까? a입니다. 그죠? 그러면 a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간입니다. 구간은 뭐가 됩니까? 자, 이산확률이니까 여기 없는 연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유한계잖아. 그죠? 이산에서는. 이거 유한계죠. 그죠? 이 유한계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x가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뭐 p의 a 더하기 맞죠? 뭐 p의 c 더하기 여러 가지 맨 나중에 p의 b가 되겠죠. p의 b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각각 점들에 대해서 그죠? 이산이니까 이 각각 점들이 바로 확률이라는 거죠. 확률. 그래서 시그마를 째서 각각의 점들만 계산하면 되죠. 하지만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이제 뭡니까? 이야기했죠. 자,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A까지. 그리고 한 점에, 자, 이거는 한 점에 대해서는 0이 아니죠. 0이 아닙니다. 근데 연속 확률에서는 한 점에 대해서 뭡니까? 한 점에 대해서 확률은 뭡니까? A에서, 금방 했죠. A에서 A까지. 이거 선이죠. 그죠? 선에 대한, 이 선에 대한 면적은 뭡니까? 제로 아닙니까? 그죠? 여기 제로가 아니니까, 붙어보면 0이니까. 그죠? 그래서 면적은 항상 제로 되더라는 이야기고. 연속일 때의 어떤 구간 내에서 뭡니까? 확률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요거는, 연속이니까 유한계가 아니잖아요. 요거는 이제 유한계니까 각 점별로 확률을 계산해서 더하기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연속이니까, 뭐를 쓴댔습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있고, 여기 확률 밀도 함수죠.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에서 가지고 그래프 계획이 나와 있는 데 있죠. 자, 이게 대한 이제 적분이죠. 적분을 하면은 FB 빼기 FA. 요것이 바로
확률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확률 변수가 뭐고, 그다음 확률 분포가 뭔지 배웠습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확률을 이제 정의할 때 자료가 유한계일 때는 이상 확률 분포, 그다음에 연속적인 어떤 자료를 연속 확률 분포라 하는데 그 확률을 구하는 데 대해서 그죠? 이상 확률 분포는 어떤 점에 대해서 높이가 확률이었죠. 그죠? 그래서 자료가 뭐 10개가 있으면 그 10개에 대한 뭡니까? 높이 값들을 계산해서 더하게 해주면 뭐 전체 확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뭐가 됩니까? 연속 확률 분포는 어떤 PDF가 나와가지고 어떤 그래프 개형이 나올 거 아닙니까? A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그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그리면은 그 그래프 개형에 대응되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죠. 그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랬고 그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뭡니까? 확률 변수가 구간에 나오면 그 구간 사이에 면적이 바로 확률이 되고 왜냐하면 확률 변수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는 구간이 나오니까 구간 사이에 어떤 면적이 확률이 되고 또 특이한 것은 한 점에 대해서 뭡니까? 이산 확률은 한 점에 대해서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한 점에 대한 뭡니까? 그 확률은 제로로 이렇게 나오는 게 그 두 개의 뭡니까?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이제 뭐 확률을 이용해서 그죠? 뭐 확률 변수, 그다음 확률 분포, 그럼 또 여러 가지 또 뭐 정규 분포, 그 뭐 분포도 많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개념을 이제 확립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죠.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그죠? 5주차 1차시 수업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5주차 2차시 수업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